안녕하세요. 3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주차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외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내적인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십니까?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어떤 외적인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외적 요인들 파란색 글자 보이시죠? 그리고 가나 다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네, 개인 공간. 개인 공간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외적인 요인의 한 가지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주변에 타인과 어떤 친밀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개인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해진 거리 이내로 상대가 접근하면 불쾌감과 함께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 관련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번 볼까요? 자, 0에서 45cm. 자, 여기는 친밀한 거리라서 애인이나 애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극단적인 감정을 보일 때의 거리입니다. 자, 그다음 친구와 교류할 때의 거리, 개인적 거리인데요. 45에서 한 1m 좀 남짓한 120 정도 되는 120cm라는 그런 개인적 거리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음, 친밀한 거리는 가깝고 그 다음에 개인적 거리, 그 다음 사회적 거리가 있습니다. 사업상 거래를 위한 사회적 거리 120m에서 360cm 정도까지, 그리고 공식적인 거리도 있는데 이 공간이 지켜져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이 개인 공간의 특징은 남자가 여자보다 개인 공간이 좀 더 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개인 공간을 가깝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남자는 여자보다 좀 더 개인 공간을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문화에 따라서도 개인 공간의 크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상체에 비해서 하체의 개인 공간은 좁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개인 공간은요, 어떠한 인간으로서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유전적인 특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과도한 정보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내가 선택적으로 주의하는 그런 선택적 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가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개인 공간의 특징과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신체 리듬과 스트레스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인 공간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외적인 요인으로 나하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글자 여기 보이시나요? 소로 시작합니다. 소로 시작하는 두 번째 외적 요인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소음입니다. 소음. 여러분은 소음과 관련하여 스트레스가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나 혹은 가족 중에 그런 것들 내용이 막 떠오르시죠? 자, 이 소음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소음에 대한 신체적인 측면은 잘 들리지 않는 청력 손상을 일으키는 난청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을 억제해서 혈압을 높이고 위장 운동을 억제하여 소화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음으로 인한 심리적 측면은 짜증과 불쾌감, 분노, 공격성 등의 부정적 정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감퇴시켜서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저하되도록 합니다. 또 소음을 통제할 수 없을 경우 학습된 무력감 같은 어떤 손상을 발생시켜서 문제 해결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일으키기도 하지요. 그래서 개인 공간과 함께 소음이라고 하는 외적인 요인을 살펴보았고요. 자, 세 번째 요인 등장하였습니다. 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혹시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과밀함입니다. 과밀함. 이 과밀이라고 하는 어떤 과밀은 주관적인 현상으로서 단순히 단위 면적당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보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경쟁 관계에 있는 타인이 얼마나 많은지로 결정되는 주관적인 현상입니다. 이 과밀함으로 인한 신체적인 영향은요, 혈압을 높이고 심장 박동수를 상승시키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증가시켜서 생리적 각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각성을 과밀함 때문이라고 느끼면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인 변화는 이 과밀함으로 인해서 과잉 자극으로 인한 인지적 과부하로 인해 주의력이 손상이 되고요. 또 통제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면 과밀함을 더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스위치에서 거리가 멀면 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과밀함에 대한 심리적 변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밀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면 과밀한 기숙사에서는 인간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경향이 있고요. 또 감정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여서 즐거운 상황이면 더 즐겁게 하고 불쾌한 상황이면 더 불쾌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스포츠를 혼자 볼 때, 같이 볼 때, 또 시위를 하게 되면 더 과격해지는 그러한 우리 과밀함이 우리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의 변화입니다. 자, 생활의 변화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에 위협을 가하게 되는 거죠. 급격한 이런 생활의 변화는 특히 대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등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주요 생활 사건을 제시해서 개인의 생활 변화 단위를 제시한 학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회 재적응 평가 척도를 평가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값은 우리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요, 사회 재적응 평가 척도는 페이지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사회 재적응 평가 척도는 일정 기간에 거쳐 경험한 스트레스 사건의 심각성과 빈도로 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네. 자,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35페이지도 참고하시고 또 여기 강의 자료 화면에 나와 있는 강의 자료를 보시고
최근 1년 내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찾아서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그 값을 모두 한번 더해 보십시오. 자, 페이지 35페이지 참고하시거나 화면에 있는 화면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경험했던 주요 생활 사건이 있으시면 동그라미 하셔서 여기 오른쪽 생활 변화 단위 해당 사건에 대한 그 변화 단위를 다 한번 더해 보십시오. 자, 3분 드리겠습니다. 자, 해보셨습니까? 저도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한 180
이상 나왔습니다. 합계를 더하니까요. 자, 이 표에 있는 내용은요. 어, 홈즈와 라헬이라고 하는 학자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각 생활 사건을 이렇게 43개의 주요 생활 사건을 제시를 하고요. 또 지금 본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28개가 나오는데 여기 제시를 해서 이 생활 변화 단위가 우리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가지고 오고 또 이러한 것들의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사회의 재적응 평가 척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총점 이제 다 더하시니까 몇 점 정도 나오셨나요? 자, 여기서 120 이하이신 분 계십니까? 네, 120 이하이면 질병 가능성이 없음. 120에서 180점 정도이면 약한 정도의 생애 위기가 있음. 네. 35%, 이 중에서 35% 질병 발생 가능함. 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180에서 240인데요. 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의 생애 위기라고 합니다. 어머. 여러분 180에서 240 사이 계십니까? 중간 정도의 생애 위기라고 합니다. 아유, 어떡하죠? 자, 중간 정도의 생애 위기로 이 중에서 50%가 질병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같이 조심합시다. 질병을 빨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본 강좌를 통해서. 자, 마지막 240점 이상 있으신가요? 심각한 정도의 위기로 80%가 질병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 몇 점 받았어, 나 몇 점 받았어, 나 진짜 질병이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외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생활에 어떠한 큰 변화들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온다. 자, 생활의 변화 단위 개념의 한계. 자, 생활의 변화, 이 단위 기준이, 생활 변화 단위의 기준이 미국 문화에 근거한 것이라서 다른 문화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은 한국 문화에서 더 큰 스트레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이라도 입장에 따라 다른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측보다 당한 측이 더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사건은 오래 지속되고 불안이나 자기회의 같은 2차적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삶의 주요 사건뿐만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걱정거리가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스트레스 장애인 두통을 주요 사건보다 일상생활의 걱정거리가 더 잘 이를 설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앞에 우리 학자 누구였죠? 홈즈와 라헬 생활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을 보여주는 사회 재적응 평가 척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외적인 요소 중에서 우리 아까 신체 리듬과 스트레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2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체 리듬과 스트레스 관계가 나와서 이렇게 외적인 요인을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참고로 설명을 드리려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느끼시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를 둘러싼 자연 환경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데요.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몸의 주기를 가지고 있어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시간에 따라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주의력의 변화는 여러분 이렇게 학습할 때도 주의력이 필요하시잖아요. 이 주의력은 처음부터 몇 시간 동안 다 이렇게 집중한다고 해서 주의력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의력의 변화와 관련된 이제 연구에서는 80분이면 1시간 20분이네요. 꽤 기네요. 1시간 20분에서 120분, 2시간. 2시간 사이 이 주기가 있는데요. 이 사이에 기본, 휴식, 그리고 활동 주기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재미있는 책이라도, 아무리 재미있는 수업이라도, 또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하더라도 2시간 정도가 지나면 주의력이 감소해서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식 취하지 않으면 신체 리듬 어떠한 관련해서 주의력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2시간 이후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둘째, 하루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주기에는 하루 주기와 관련된 신체 리듬은 수면과 각성, 주기뿐만 아니라 체온, 혈압, 면역 기능 등 생리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온은 이른 오후에 가장 높고 점차 낮아지고 밤이 되면 잠들게 되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생체 리듬과 하루 주기와 관련한 그런 신체적 리듬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서나 동기와 관련된 하루보다 더 긴 주기도 있습니다. 더 긴 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주의력과 관련되어 있는 건 80분에서 120분 주의력과 관련되는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하루를 주기로 하는,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죠. 그러한 주기와 관련되어 있는 신체 리듬과 스트레스가 있고, 또 더 긴 주기, 정서나 동기와 관련된 하루보다 더 긴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은 가을에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거나 우울해지는 데 비해서 봄이 되면 즐거워지고 또 생기가 돌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심해지면 계절성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계절성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일조량의 영향을 받아서 일조량의 감소에 기인하기 때문에 항우울제에 대한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태양 광선과 유사한 광선을 쪼이면 우울 증상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신체 리듬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외적인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외적인 요인 첫 번째 뭐가 있었나요? 개인 공간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음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과밀함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생활의 변화 이렇게 정리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요, 스트레스의 내적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목표를 했던 3주차 두 번째 시간,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외적 요인을 알아본다, 내적 요인을 알아본다. 두 번째 내적 요인은 다음 시간으로 해서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달성하였음을 제가 기대하고 3주차 세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